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6.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도 자욱하겠습니다. 차간 거리 충분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면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19도, 포항과 영덕 20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추위가 누그러져서 비교적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의 한 시내버스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수입차와 충돌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버스 기사가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도로가 비좁은 데다가 불법 주정차도 많은데 사고 책임을 버스 기사에게 모두 떠넘겼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주택가 골목길, 경주 70번 시내버스가 골목길을 빠져나와 좌회전하는 순간 수입차와 충돌합니다. 진짜 이 버스 딱 한 뼘 정도의 공간을 두고 빠져나와갖고 이 사고가 난 현장인데 도로폭이 좁아 버스가 지나가기엔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기사들 사이에서 운행하기 힘든 곳으로 악명 높습니다. 버스가 아예 회전을 하지도 못해요. 양쪽에 차가 다 있으니까 완전히 헤치고 나가야 되는.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많습니다. 차주한테 전화를 하고 싸우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수십 번입니다. 경주시에서 단속 CCTV까지 설치했지만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여기 물건 사러 오는 분들이 차를 많이 대세요. 그래가지고 복잡하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지만 버스 회사는 지난 7월 해당 기사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의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작았지만은 한 달 이내에 같은 자리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민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난폭 운전이라거나. 이 사고 이후 버스 회사와 경주시는 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노선 조정을 협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노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이제 노선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겁니다. 열악한 도로를 달리며 사고 위험에까지 내몰린 버스 기사들은 경주 70번 버스 기사의 해고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유시다오펄호의 취항식이 엊그제 울릉도 사동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형 여객선 취항으로 기상에 관계없이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하고 화물 운송량도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 울릉도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울릉크루즈는 길이 170m, 11,000여 톤급의 대형 여객선으로 승객 1,200명과 7,500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원도심에서 지난 31년 동안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해온 옛 포항역 6교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철거됩니다. 시는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9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오는 29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옛 포항역 6교를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옛 포항역 6교는 지난 1990년에 건립돼 중앙상가와 용흥동을 연결하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소비자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과일인 샤인머스켓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경북의 최대 판매 과일이 사과에서 포도로 바뀌었습니다. 농가마다 겨울철 판매를 위해 저온 저장고도 늘리는가 하면 묘목을 심고 샤인머스켓 재배를 뒤늦게 시작하는 농가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김천의 한 농가 저온 저장고에
갓 수확한 샤인머스켓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습기를 제거하고 살균을 위한 유황 패드도 함께 넣어 보관합니다. 유황 패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하는 정우열 씨는 올해 저온 저장고 1개동을 더 지었습니다. 겨울철 석 달 이상 보관한 뒤 내년 설 명절에 높은 가격에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분산시키고 이제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저장을 이제 더 늘리는 계획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정시 농가처럼 저온 저장고를 늘려 출하량과 가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고소득 작물로 주목을 받으면서 뒤늦게 재배에 뛰어든 농가도 있습니다. 지난해 샤인머스켓 묘목을 심은 신종원 씨는 올해는 수확량이 적었지만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출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격은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고품질로 가야 됩니다. 크게 욕심 안 내고 그 뭐 남들보다 뭐 적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에 힘입어 전체 포도의 판매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북 최대의 출하 과일인 사과를 제쳤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지역 샤인머스켓을 포함한 포도 판매액은 5,068억 원으로 사과 판매액 4,735억 원보다 300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입니다. 농협은 저온 저장고 건립을 장려해 출하량을 조절하고 수출을 늘려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출 단지를 좀 더 확대시키고 조성해서 수출 쪽에 또 역점을 두고 시장 출하 부분을 분할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재배 기술을 농가마다 공유하도록 유도해 경북이 샤인머스켓 최대 산지로 자리매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주말 사이 포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4명으로 전체 확진자 수는 1,406명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그제 3명, 어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업체별로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할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손가정, 그러니까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10대 고등학생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중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의 근본적인 이유는 허술한 사회 안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고등학생 두 형제가 살던 집은 3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할머니와 한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형은 정서 행동 장애가 있었고 동생은 퇴학당한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도움은커녕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갈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끌고 가버리면 아이가 사실 사지가 찢어질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맞춤형, 그래서 이제 통합 학생 성장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위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 지자체가 소통하는 교육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부만이 교육이 아닌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좀 살펴보는 그러한 교육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지금이 저는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규정한 교육복지조례는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전, 경기와 경북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서 제정했지만 대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대구형 모델, 특히 우리 대구 교육감께서 모든 아이들 다 품겠다라고 슬로건 내걸고 교육감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 역할에 충실한가 짚어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례에 실효성 있는 조례를 담아내보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사회 양극화, 특히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흩어진 교육 복지 안전망을 통합할 것을 제안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가 유아 공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국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 부산의 충원율은 80%를 웃돌았지만 경북은 평균 충원율 72%에도 못 미치는 61%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북의 충원율이 낮은 이유로는 출산 감소에 따른 유아수 감소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위치 문제 등으로 지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사기와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하루 7시간씩 일을 하도록 지시한 뒤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는 정부 수당 1,4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후 교사들에게 나눠주진 않고 수당 중 9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감상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달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반려식물을 치료하는 치료센터가 대구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을 들고 한 주민이 꽃집을 찾았습니다. 식물 잎은 누렇게 색이 변했고 줄기는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일단 잎을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또 하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다 쏟아봐야 알 것 같아요. 뿌리가 괜찮은지. 습한 날씨에 물을 계속 줘서 생긴 잎 무름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뿌리까지 꼼꼼히 살핀 뒤 처방을 내립니다. 뿌리는 안 물렀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금 물은 잎을 제거를 하고 다시 이걸 이렇게 적절히 배합해서 심어주면. 이곳은 대구시가 지정한 반려식물 치료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자 누구나 쉽게 식물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꽃집 20곳을 정해서 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르던 식물을 들고 가까운 치료센터를 방문하면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은 분갈이도 무료로 해줍니다.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늘 내가 하던 주기대로 물을 줬지만 식물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온도나 습도, 날씨의 영향이 있으니까 병들거나 시들거나 잎무르거나 그런 것들을 반려식물 센터로 들고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일단 치료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관리해서 다시 튼튼한 상태로 반려식물 치료센터는 대구 8개 구군에 20곳이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치료센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 이름 공모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26일 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전북면 신당리에서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동물보호센터 이름 공모를 다음 달 10일까지 받은 후 우수작 한 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독도의 해양생태계 현황을 담은 도감을 발간했습니다. 도감에는 해양생태 종합조사를 바탕으로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130여 종의 해양생물과 독도의 지형적 특성, 한류와 난류의 영향 등을 소개하는 등 독도 해양생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가 수록됐습니다. 특히 해양생물을 해조류와 무척추 동물, 심해생물 등 주요 생물군별로 구분했고 빛의 강도와 양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는 수중생물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담았습니다. 포항시가 부생가스 발전과 관련해 포스코 에너지에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정당하다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포스코 에너지가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스코 에너지가 지난 2015년부터 포항시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27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고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스코 에너지는 항소 이유 등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이 한국문화정보원의 실감형 전시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랑마을은 기존에 운영해온 활쏘기 체험시설을 5G 실감형 국궁체험장으로 개선해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지자체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감 콘텐츠 지원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재호 판사는 SNS 개인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에 한 인터넷 신문사가 세월호 참사 유족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을 지난해 3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SNS 개인 채널에 그대로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6.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도 자욱하겠습니다. 차간거리 충분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면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19도, 포항과 영덕 20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추위가 누그러져서 비교적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